한대학교 건축학과 스튜디오 손말의 임노현, 박소호입니다. 우선 저희는 파트를 두 개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 파트는 제가 진행을 하고 두 번째 파트는 박소호 학생이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지역문화지표와 사례분석을 통한 부천시의 창조경제 모델 발굴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작성했고요. 저희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저희보다 부천시에 더 오래 사셨고 더 부천시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공모전과 발표를 준비하면서 했던 생각은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해야만 하는가. 저희가 대학생의 신분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가를 좀 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부천시의 문화산업과 인프라를 총 4개 항목으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육성사업, 그리고 만화산업, 마지막으로 박물관 랠리 조성사업과 유적지 조성사업을 각각 4개 항목으로 분류해서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지역문화지표를 툴로 삼아서 연구를 실시를 했는데요. 이 지역문화지표는 총 5개의 항목으로 분류돼서 지자체의 항목별로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전문가, 건축가, 그리고 만화가, 예술가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발표에 섞인 것들이 저희 의견도 있지만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현재 문화정책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정책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정책은 굉장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총 84%의 설문 참여자가 부천시를 문화의 도시라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천시 문화정책의 성공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80%의 인원이 매우 성공 또는 성공이라고 답해 부천시의 정책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문화정책의 성공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일관된 정책 추진과 유기적인 정책 추진, 그리고 문화정책 추진에 대한 부천시의 의지를 각각 성공 요인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요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인력 자원 분야에서 부천시의 박물관 연중 이용 횟수를 묻는 질문에 평균 0.65에 머물 정도로 저조한 이용 횟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중 이용 횟수를 묻는 질문에도 없음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50%가 넘었습니다. 또한 불만족으로 답한 인원이 50%가 넘게 집계가 되었고 불만족의 이유로는 다수의 응답자가 콘텐츠의 부족을 꼽았습니다. 한마디로 부천시 박물관에는 관람객을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요소가 없고 한 번 방문했던 방문객이 다시 방문하는 재방문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력 자원 분야의 사례로 헤이리 박물관 사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현재 헤이리에서는 수십 개의 박물관과 갤러리가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박물관의 단일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는 12건에 불과했지만 레스토랑, 카페, 워크숍, 미술 전시관 등의 다양한 사례를 복합했을 때 사람들의 방문율이 올라가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박물관의 전시 소재에 대해서도 기존의 틀에 박힌 전시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박물관이라던가 우표박물관이라던가 방문객의 시선에 맞춘 그런 소재로 삼아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박물관 관람이 끝난 후에는 악기를 배우는 시간을 준다거나 아니면 직접 우표를 만들어 보는 행사를 통해서 내가 여기 한 번 왔지만 다음에도 이 박물관에 다시 방문하게 된다면 또 색다른 우표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식으로 활동을 유도하는 식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활동 분야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존재하고 그 오케스트라 덕분에 부천시에는 활동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천시 문화행사에는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예술인을 육성하는 장기적인 플랜이 현재 부재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활동 분야에 대한 제안으로 홍대 앞 거리 사례를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홍대 앞 거리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시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홍대 앞 문화예술 단체라던가
아니면 예술인 모임이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해주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현재 홍대에서는 홍대 앞 거리보도 정비 사업, 그리고 차 없는 거리 만들기 등을 통해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고요.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프린지 페스티벌입니다. 영화, 음악, 미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역사회의 쓰레기 문제라던가 환경 문제, 사회 문제와 같은 것들을 지자체와 문화단체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지자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단체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행사에서는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1년간 준비했던 공연작들을 다양한 무대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펼쳐주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역사회의 철학이 담긴 축제를 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천시에는 판타스틱이란 철학이 담긴 축제가 기획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 발표는 모두 마치고 다음 순서인 박수호 학생이 이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인프라 분야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천시의 시민에 대한 4대 축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다, 매우 성공적이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시민들의 4대 축제에 대한 참여 비율은 매우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특히 소사구의 경우에서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만화축제 이 같은 경우에서는 참여율이 각각 10%, 6%에 그쳤는데요. 이런 4대 축제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많은 축제 불만족 요소들이 있었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첫째로 소란스럽고 두 번째로는 교통 혼잡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제시해드렸던 소사구의 경우에서는 4대 축제에 대한 참가 비율은 매우 낮았지만 오히려 동단위 지역 축제에 대한 참가 비율은 거의 80% 이상이었는데요. 그 이유로는 우선 가깝고 편히 놀 수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동단위 지역 축제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보는 것도 부천 시민들의 전반적인 축제 참가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사례로는 현재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댄스 엄브렐라 페스티벌이라는 것인데요. 보통 축제라고 하시면 어떤 것들을 생각하십니까? 큰 광장에 그 무대가 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는 그런 형태를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런던 곳곳에 있는 계단과 이런 작은 광장에서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모여서 축제를 즐기기 때문에 앞서 제기되었던 교통 혼잡 문제나 또 소음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향유 및 복지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부천시는 오케스트라, 영화, 만화 이 세 가지 사업에 지금 편중이 되어 있는데 앞에 보시는 것은 과천시의 문화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들이 녹아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사례로는 강풀 펜션과 캐릭터 카페 마저앤세디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두 시설의 공통점으로는 카페, 식당, 펜션 이 세 가지를 거점으로 해서 다른 자신들의 콘텐츠를 홍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데 이것들은 이 한 시설이 지역사회의 문화적 거점을 형성을 해서 그에 따른 관련 사업들을 서로 끌어모을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새로운 예술인도 육성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박물관 랠리의 정비. 이것은 앞서 제시해드렸던 헤이리 마을 사례처럼 좀 박물관 콘텐츠도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박물관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부천 시민들은 4대 축제에 대한 참가율은 매우 낮았지만 오히려 동단위 지역 축제에 대한 참가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봐서 두 축제를 잘 연계를 한다면
부천 시민들의 전반적인 축제 참여율을 좀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강풀 펜션이나 캐릭터 카페 마주엔 샌디처럼 한 시설이 그 지역사회의 문화적 거점을 형성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관련 산업도 끌어모으고 또 따라서 그거에 관련된 예술인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고, 마지막으로 거리 정비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홍대 사례처럼 부천시 단위에서도 어떤 하드웨어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지원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기존의 형식적인 문화 산업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부천시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인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겠고, 세 번째로는 시민 참여의 입장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어야겠고요. 네 번째로는 문화산업은 항상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자문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